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성원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우선 저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려야 납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 소개를 더불어서 한번 제 강의가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한번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 채널을 보여드리면서 제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 채널에 KK 채널이라고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막 많은 구독자 수와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엄청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그마한 존재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굉장히 창피하네요. 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기획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강사님 저는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막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막 준비해 오셔서 저에게 들이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요, 유튜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전문적이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종강을 하시고 나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유튜브 별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저랑 차근차근 따라해 주신다면은 누구보다 쉽게 유튜브 기획, 업로드 모든 것을 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바로 컨텐츠 기획부터 하겠죠. 네, 채널을 만들고 컨텐츠 기획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 기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우시는 분들이 나의 컨텐츠가 과연 사람들에게 먹히는 컨텐츠인가, 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컨텐츠를 하는데 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소화를 시켜줘야 될까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 내용에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업로드를 하실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영상이 아동용 컨텐츠인지 아니면 이제 성인 인증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내지는 뭐 내 영상의 제목, 설명, 태그, 뭐 카테고리, 재생 목록,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업로드의 최종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유튜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난잡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저랑 같이 온라인 강연을 따라가신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한번 가볍게 1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유튜브는 과연 무엇인가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가장 이슈가 됐던 시기가 2014년도예요. 2014년도쯤에 나 유튜브로 월 1,000만 원 번다, 이런 텍스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도대체 유튜브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좀 더 유튜브라는 브랜딩이, 내지는 유튜브 플랫폼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자, 한마디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 수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점이긴 한데, 도대체 그 수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초창기에는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블로거들에게만 한정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블로거들에게, 자, 블로거분들, 자, 저희가 이게 배너 뿌려드리겠습니다. 이 배너 클릭하시면 수익 나눠드릴게요. 자, 마음껏 퍼가세요 하면서 블로거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니, 그냥 달아놓기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니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각자 블로그에다가 배너 광고를 올려놓은 거죠. 광고 회사에서 이제 좋죠. 왜냐하면은 굳이 엄청 비싸게 네이버 배너 광고는 하나 메인에다 올릴 때마다 1억이라고 막 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블로거들이 퍼가다 보니까 보는 노출도가 굉장히 높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구글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주 좋은 욕심이. 블로그만 하더라도 이렇게 효과가 높은데 이거를 영상 광고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신생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 이제 CEO와 유튜브 CEO가 점심 식사 끝에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유튜브를 이제 구글에다가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글 애드센스 시스템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샴푸 회사에서 광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상 앞에 광고 영상이 붙는다 라고 하면은 그 영상의 수익이 크리에이터 본인에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바로 구글 애드센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계정 또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계정을 승낙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격 조건이 없던 시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 암흑기가 들어왔어요. 어떤 거냐?
영상을 만들어 놓고 앞에 광고가 붙는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광고가 많이 붙는다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선정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 흔히 말하는 낚시성 영상이죠. 네, 그런 영상들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유튜브에 올리는 시절이 닥쳐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영상에 판을 치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글은 처음으로 광고주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떤 거냐? 그래, 알았어. 광고주 진정해. 그러면 우리가 자격 조건을 걸게. 그리고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할게.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자격 조건입니다. 구독자 1000명에 그리고 시청 시간이 12개월 기준으로 4000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쌓이고 영상도 점점점 쌓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만 애드센스 계정을 부여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막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다가 알아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란 딱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노란 딱지 계정을 왜 사람들은 싫어할까? 왜 크리에이터 분들은 제 영상에 노란 딱지가 실렸습니다 하면서 왜 화를 낼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영상에 수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10이라고 칩시다. 그럼 노란 딱지를 붙은 영상은요. 그 수익의 10에서 이제 나뉘어서 2에서 1까지밖에 못 받아요. 네, 굉장히 일부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란 딱지도 항상 이유는 있죠. 선정적인 영상을 만들었다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었다거나 내지는 아이들이 봤을 때 부적절한 컨텐츠이다 판단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란 딱지라고 하는 규제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네?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컨텐츠와 사람들이 좀 더 내 지식과 내 정보와 내 재미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들이 이제는 유튜브에서 장려하고 있는 형식이다, 플랫폼이다 라고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드실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글을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구글 계정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화면에 우측 상단에 가시면은 유튜브 프로필 화면이 있어요. 그곳을 클릭하시면 맨 상단에 채널 만들기라고 뜹니다. 그 채널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이제 채널 이름을 설정하시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채널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컨텐츠 기획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 대한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님께서는 시청 시간이 12개월 기준 4000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12개월이 채워지지가 않으면은 수익 창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12개월 기준이라고 했을 때요. 당연히 1월부터 12월까지 4000시간이 안 채워져 있으면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청시간이 확보가 되면은 수익 창출이 되니까요. 그것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수익 창출 계정으로서 업로드하는 방법도 차차 강연을 진행할 때마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유튜브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근거로 한 내 영상을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엔 두 번째 강연인 저작권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저작권이 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연 유튜버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BGM,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밑에 깔리는 음악을 한번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부터 무료 저작권 음원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저작권 음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유튜브 화면에서요.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프로필에 위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채널을 만드셨다 라고 하시면 이제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뜨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모니터 기준으로 좌측 밑에 보시면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바로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음원들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극적, 영화, 영감, 뭐 댄스, 일렉트로닉, 펑키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재생시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유튜브에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재생을 시킬 수도 있고요. 내지는 옆에 보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르, 분위기, 악기, 길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5분짜리 음악이든 뭐 한 30초 미만의 음악이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장르, 원하시는 악기, 분위기 이런 음악들을 따지면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요. 자, 무료 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작자 표시라는 것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 맞다는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요.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과 저작자 표시 필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을 보시면은 말 맞다나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죠. 하지만 반대로 저작자 표시 필요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람 모양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라는 친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이 영상을 이 음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출처를 표시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음악을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띄워 놓으시고, 여기다가 음악들을 이렇게 다들 아시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미리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업로드 편에서 이 음악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칸에다가 꼭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출처 표시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료 저작권 내지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함부로 썼을 경우 그 음악만 무음 처리가 되거나요. 아니면 그 영상 자체가 아예 내려지거나 아니면은 음악 저작권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영상의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고스란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영상 형태가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유념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음악이라고 해서 한번 오디오 보관함을 보시면요. 음향 효과라는 친구도 있어요. 한마디로 단순히 오디오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보이스 그리고 음악에 깔리는 BGM도 있겠지만 물론 손가락을 딱 튕기는 스냅핑이라든가 내지는 제가 뭔가 이렇게 탁 두드리는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유리가 쨍그랑하고 나는 소리 이런 식으로 효과음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음향 효과라는 친구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무섭지만 영어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에일리언송이라고 해서 뭐 외계인이 소리 지르는 건가요? 뭐 이런 식에 대한 약간 공상과학에 관련된 뭐 효과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화, 무기, 문소리, 물소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소리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또 보는 맛과 듣는 맛이 있겠죠. 그런 요소들이 있겠네요. 이런 것들도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음원 사이트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에는요. 무료 저작권을 공유하는 채널들도 속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 카피라이트 라고 하는 CS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과 뭐 신나는 댄스 음악들이 많은 채널도 있고요. 내지는 뭐 브이로그 촬영하실 때 또 되게 유용하게 쓰일 BGM들이 많은 통령이라든가 공유하는 채널들이 속속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저작권이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유튜브에 무료 저작권 음악이라고 검색하셔도 친절하게 다운로드까지 설명하고 있는 채널들이 많으니까요.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한번 음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구글에다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영상에 띄워놓고 있는 이 자막들 또한 이제 무료 폰트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편집 프로그램을 틀었을 때도 여러 가지 폰트로 글씨를 넣을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문서 작업하듯이.
그런 건데요. 여기 폰트 또한 저작권료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크리에이터분은요, 이 폰트를 무분별하게 쓰시다가 구글 애드센스 계정으로 전환이 되고 폰트에 대한 저작권료만 1,000만 원 가량을 지불하신 크리에이터 분들도 있으세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폰트와 비상업적 용도로 가능한 폰트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설명들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한번 가장 유명한 사이트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폰트 하나를 설명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네이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네이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나는 글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설명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글꼴은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수정되고 재배포할 수 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하시면서 영상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계정이 되었다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기업 사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으로 여러분들 영상에 폰트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 또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는 글꼴이라든가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무료 저작권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했을 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꼭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쓰는 폰트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폰트이다 라고 하면은 그 A라는 폰트를 꼭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여기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쓰셔야 되고요. 무료 저작권 사운드, 이제 폰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음악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채널 운영을 하실 때 내지는 컨텐츠 기획을 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 어떠한 대중가요를 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그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꼭 알아보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죽어도 대중가요를 써야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악 콘텐츠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게 바로 음악 저작권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들어가셨던 이 오디오 보관함에서 사실은 동영상의 다른 음악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 중인 음악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라고 하는 음악 정책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국 가수분의 이름을 입력해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한국에 있는 노래들도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음악 정책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의 노래를 들어가게 되면요, 자,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자, 재생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사용이 가능하고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대신은 없네요. 한마디로 올릴 수는 있고 음소거는 안 할게. 하지만 음악 수익 창출 조건은 없음으로 해놔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영상을 가지고 수익을 받을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 리메이크 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콘텐츠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커버라든가 이런 리메이크 곡을 연주하실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서도 재생은 가능하네요. 하지만 수익은 이제 공유할 수가 있음이라는 거는요, 그 영상의 수익이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가고요. 저 또한 10 중에서 뭐 5든 4든 나뉘어서 이제 수익을 분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합의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리메이크 곡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저작권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기사의 텍스트를 작성한 기자분들은 항상 이메일을 명시해놔요. 그 이메일로 문의 메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 다음에 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광고료만 쫓지 않는 게 아니라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는 지원하고 있다더라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저작권에 대한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니까요. 내 컨텐츠에 맞는 저작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알아보신 다음에 활용을 하셔야 앞으로 저작권 상태라는 게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는 저작권 상태의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차 진행을 하면서 업로드 편이라든가 여러분들 채널 운영하실 때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1강까지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채널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더불어서 그러면 컨텐츠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제 컨텐츠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강사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한 발자국을 더 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알려주는 남자 UR남의 강사 성원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